튀르키예는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고 수십 년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단순히 세부 사항을 틀린 게 아닙니다. 거대한 지각 덩어리의 움직임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옆으로 미끄러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조금씩 벌어지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구가 서서히 둘로 잡아당겨지듯이요. 그리고 한번 그 균열을 보고 나면 어디서든 비슷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이 지질학자들에게 그토록 충격이었는지 이해하려면 지구의 지각을 뜨겁고 물렁한 것 위에 떠있는 금이 간 껍데기라고 상상해보세요. 그 갈라진 조각들이 바로 지각판입니다. 1년에 몇 센티미터씩 움직이는데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수백만 년이 지나면 대륙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튀르키예는 지구에서 가장 불안한 위치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개의 거대한 판 사이에 끼어있죠. 북쪽에는 유라시아, 남쪽에는 아프리카, 그리고 남동쪽에서는 아라비아판이 만원버스에서 팔꿈치를 밀어넣듯 압박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튀르키예가 이 압력을 옆으로 미끄러지며 버텨왔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주향 이동 단층이라 하는데 쉽게 말해 두 땅덩어리가 양손을 비비듯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튀르키예에는 이런 유명한 단층이 있죠. 끔찍한 지진을 일으키는 북아나톨리아 단층이 대표적입니다. 그 모델은 깔끔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압력이 들어오면 땅이 옆으로 빠져나가고 문제 해결!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질학은 인간이 만든 깔끔한 모델을 항상 따르지 않습니다. 튀르키예 중부의 소금 평원과 농경지 아래에는 긴 균열이 뻗어 있었습니다. 위험한 주향이동 간층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관심을 덜 받았죠. 그러다 커틴 대학교 연구팀이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기진 대신 그들이 관찰한 건 용암이었습니다. 고대 용암이요. 수천 년 전 단층을 가로질러 흘렀던 용암이 단단한 암석으로 굳은 뒤 나중에 갈라진 겁니다. 그 용암 속에는 지르콘이라는 작은 결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연의 스톱워치인 셈이죠. 지르콘은 방사성 원소를 가두는데 이 원소는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용암이 정확히 언제 식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층 양쪽에 있는 용암 조각을 대조하고 얼마나 벌어졌는지 측정해서 연구팀은 수천 년에 걸친 단층의 움직임을 복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층은 전혀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1년에 겨우 몇 밀리미터씩 천천히 꾸준하게 벌어지고 있었죠. 쌀 한 알보다도 얇은 거리지만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런 단층을 신장성 단층이라 하며 지각이 늘어나다 얇아져서 결국 부서지는 것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튀르키예는 단순히 압축되는 게 아니라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극혐인데 이야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튀르키예 지각의 일부는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멘틀 속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밀도 높은 지각 덩어리가 충분히 무거워지면 떨어져 나와 라바램프의 밀랍처럼 가라앉죠. 과학자들은 이를 암석권 드리핑이라 부르며 이 과정은 지구가 조용히 자기 일부를 잃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의 지표면이 약해집니다. 땅이 솟아오르고 가라앉고 갈라지고 재배치됩니다. 지진이 항상 판끼리 충돌해야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아래에서 지지구조가 녹아내려 집안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튀르키예의 지질은 이제 단단한 판이 아니라 불 위에서 늘어나는 여처럼 보입니다. 튀르키예만 이런 지각 변동을 겪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도 아주 천천히 갈라지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창밖에 새바다가 펼쳐질 만큼 빠르진 않지만 과학자들이 지금 당장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은 빠릅니다. 동아프리카 깊은 곳에서 땅이 늘어나고 얇아지고 있죠. 수백만 년에 걸쳐 이 끊임없는 팽창은 암석을 갈라뜨릴 뿐 아니라 지형 자체를 다시 쓰며 단단한 땅이 있던 곳에 실제로 바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열곡은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을 가로질러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으며 지구에서 가장 큰 열곡대 중 하나입니다. 열곡대란 지각이 압축되는 대신 벌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단순한 열곡대가 아니라 지구상 가장 극단적인 열곡대 중 하나가 있으며 수천만 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슬로모션 재난영화처럼요. 그리고 이 대륙은 더 이상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두 개의 거대한 지각판으로 갈라지고 있죠. 서쪽에 누비아판, 동쪽에 소말리아판이 있고 연간 2cm 남짓밖에 벌어지지 않는데 우습게 들리겠지만 손톱도 비슷한 속도로 자랍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에서처럼 이 미세한 움직임은 수백만 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해집니다. 2014년 케냐의 거대한 균열. 사진이 인터넷을 뒤흔들었고 아프리카가 반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모두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사진은 충격적이었지만 대륙이 쿠키처럼 하룻밤 사이에 쪼개졌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과정이 이미 약 2500만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500만에서 1000만 년 후의 미래로 갈 수 있다면 지각이 너무 얇아져서 마침내 바닷물이 밀려들어 그 틈을 채우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가 느린 지퍼처럼 세로로 찢어지고 있는 동안 인도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갈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와 충돌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각각 약 100km 두께의 거대한 두 층으로 가로로 쪼개지고 있는 겁니다. 이 충돌이 히말라야와 그 뒤에 고주대 무대 뒤처럼 자리한 거대한 티베트 고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인도는 6천만 년 넘게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며 유라시아에 부딪혀 암석을 위로 밀어올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맥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건 티베트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나게 높아졌느냐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인도판이 너무 가벼워서 가라앉히지 못하고 유라시아 아래로 미끄러졌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판이 벽에 밀린 종이처럼 구부러졌다고 봤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이론이 등장해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인도판이 박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층이 벗겨져 나와 티베트를 떠받치고 동시에 무거운 아래층은 지각 아래에 뜨겁고 반쯤 녹은 층인 멘틀 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깊이 시추할 수 없었기에 대신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바로 티베트 온천에서 새어나오는 헬륨이었죠. 헬륨3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지구 깊은 곳에서 나오며 헬륨산은 지표면 가까이에서 생성됩니다. 연구자들이 수백 개의 온천에서 가스를 측정했을 때 북부 티베트에서 헬륨3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곳에서 멘틀이 지표면에 위험할 만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남쪽으로 가면 그 신호는 사라집니다. 이는 판이 아직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지진 패턴도 있습니다. 결국 인도는 단순히 산을 밀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부부터 스스로 벗겨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지각 활동은 새로운 대규모 전세계 응력 지도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 지도는 지구가 어디에서 버티고 있고 어디가 파열 직전인지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시추공, 지진, 현장 조사에서 얻은 10만 건 이상의 실제 응력 측정 데이터로 이 지도를 만들었으며 이는 10년도 안 된 이전 데이터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여기서 응력이란 지각 내부에 보이지 않는 밀고 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오랜 세월 단층에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지진으로 터지는 바로 그 힘이죠. 이 지도는 지진을 설명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사고를 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암석이 어느 방향으로 부서지려 하는지 모른 채 터널을 뚫거나 탄소를 지하에 주입하거나 지열발전소를 짓는 건 잠자는 용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응력 데이터를 활용해 시추정과 터널의 각도를 정하여 사고를 방지합니다. 결국 우리는 마침내 지구의 파열 지점에 대한 실시간 대시보드를 갖게 된 셈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행성 위에 사는 우리에게 이건 정말 큰 진전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대륙을 수프 위에 떠있는 딱딱한 판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륙은 긴장된 근육에 더 가깝게 보입니다. 수축하고 찢어지고 회복되고 다시 찢어지죠. 우리 발밑의 행성은 완성된 게 아니라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걸 보여줍니다.